네투. 에제 대신 영입한 선수, 토트넘 오도베르 깜짝 영입. 도대체 어떤 선수일까? 윙어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을까? 토트넘 신입생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윌손 오도베르 20가 주장 손흥민 32를 언급하며 넘치는 야망을 숨기지 않았다. 오도베르의 토트넘 합류는 지난 16일 한국 시간 홈페이지 등 공식 채널을 통해 알려졌다. 2029년까지 계약했고 등번호 28을 달고 뛰게 된다. 벌리 구단에 3천만 파운드, 약 526억 원의 총이정료가 지불됐다. 젊은 유망주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는 토트넘다운 영입이었다. 하지만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기도 했다. 별다른 이적 루머 없이 급작스럽게 이뤄졌기 때문이다. 뜻밖이었지만 토트넘 팬들에겐 더없이 반가운 소식이었다. 프랑스 출신 오도베르는 파리 생제르맹 PSG 아카데미 출신이다. 윙어는 물론 공격형 미드필더까지 모든 2선 옵션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리한 플레이에 능숙하다는 평가다. 무엇보다 손흥민처럼 양발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드리블과 돌파를 즐긴다는 점에서 높은 축구 지능을 보유하고 있다. 17세였던 트루아에서부터 성인 무대를 밟았고 뱅상 콤파니 바이에른 뮌헨 감독이 벌리에 있던 시절 기회를 잡으며 잉글랜드 축구까지 경험했다. 장차 손흥민의 후계자 중 한 명이면서 오는 1월 토트넘에 합류할 양민혁 18. 강원FC의 경쟁자이기도 한 오도베르다. 그 스스로도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인터뷰를 통해 잘 알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다. 오도베르는 토트넘 구단과 인터뷰에서 무엇보다 토트넘은 빅클럽이고 매우 야심 있는 팀이라면서 나는 클럽과 내가 같은 포부를 공유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는 거의 같은 생각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내 장점은 어느 정도의 스피드다. 나는 1대1 상황에서 상대를 제치고 드리블하는 것을 좋아하고 공을 받아 많이 터치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또 그는 다른 선수들을 경기에 끌어들이고 관중들을 즐겁게 하면서 내 축구를 즐기는 것을 좋아한다면서 나는 정말 훌륭한 서포터와 멋진 경기장을 가진 대단한 프로젝트의 일부가 될 것 같다. 이곳은 최고의 클럽이고 이 모든 요소들이 나를 이곳으로 끌었다고 강조했다. 오도베르는 나는 PSG 아카데미 유스 시스템을 거쳤다 하면서 네이마르, 호비뉴, 호나우지뉴 같은 선수들을 보며 자랐다. 이 세 선수 모두 훌륭한 드리블러이자 최고의 선수들이었다. 그들에게서 영감을 얻으려 노력했다고 자신의 뿌리에 대한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다. 특히 손흥민도 마찬가지다. 그 역시 내게 영감의 원천이었다. 으며 팀 주장에 대한 존경을 표시한 오도베르는 트루아에서 첫 프로 계약을 맺었고 벌리로 이적했다. 그곳에서의 경험은 좋았고 잉글랜드 축구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 리그는 적응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친정팀과 리그에 대한 존중도 잊지 않았다. 오도베르는 그 경험은 내게 기회를 줬고 기술적으로나 정신적 그리고 인간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줬다. 이곳에 와서 토트넘을 상대로 경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처음부터 나는 엄청나게 인상 깊었다. 경기장과 팬들에 감명했고 이제 내가 토트넘 선수가 됐다고 감격했다. 그는 나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다. 모든 것을 다하고 정말 열심히 싸우고 팬들의 마음을 얻는 데 성공하고 클럽이 좋은 결과를 얻는 데 도움이 되고 싶다면서 내가 아직 어리지만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야망을 드러냈다. 또 그는 야심차게 임하고 싶고 정말로 뛰고 싶다.
팬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 앞에서 자랑스럽게 활약하고 싶다. 이곳은 거대한 클럽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여러분과 함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기쁘다. 여러분의 모든 지지에 감사하며 곧 경기장에서 뵙겠다고 패기를 보여줬다. 인터뷰를 통해 사회성과 야망까지 보여준 오도베르에 대한 기대감이 이번 시즌 어떻게 펼쳐질지 궁금하다. 이 기대 잔뜩 정통 스트라이커 솔랑케의 첫 경기. 어땠나 경매체. 3주 만의 경기. 곧 날카로움 되찾을 것 평가. 토트넘 호스퍼는 20일 오전 4시 한국 시간 영국 레스터의 킹파워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1라운드 레스터 시티와 맞대결을 치러 1대1 무승부를 거뒀다. 이로써 승점 1점씩을 챙긴 토트넘과 레스터는 각각 12위, 10위로 시즌을 시작하게 됐다. 토트넘은 4-2-3-1 포메이션으로 꺼내 들었다. 도미닉 솔랑케가 최전방에 자리했고 손흥민 제임스 매디슨 브레넌 존슨이 공격 2선에 섰다. 로드리고 벤탄쿠르 파페사르가 중원을 채웠고 데스티니 우도기미키 반더 벤 크리스티안 로메로 페드로 포로가 포백을 꾸렸다. 골문은 굴리엘모 비카리오가 지켰다. 레스터도 4-2-3-1 포메이션으로 맞섰다. 제이미 바디가 득점을 노렸고 보비 리드파쿤도 부오나노테 압둘 파타우 이사하쿠가 공격 2선에 섰다. 윌프레드 은디디 해리 윙크스가 중원에 섰고 빅토르 크리스티안센 바우트 파스야니크 베스테르고르 제임스 저스틴이 포백을 세웠다. 골키퍼 장갑은 마스 헤르만센이 꼈다. 선제골은 토트넘이 터뜨렸다. 전반 29분 손흥민에게 패스를 건네받은 매디슨은 침투하는 포로를 향해 패스를 넘겼고 포로는 이를 정확한 헤더로 연결. 골망을 갈랐다. 토트넘과 레스터는 득점을 위해 서로의 골문을 노렸다. 전반전은 추가 득점 없이 토트넘의 1대0 리드로 마무리됐다. 레스터가 동점골을 터뜨렸다. 후반 12분 왼쪽 측면에서 크리스티안센이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파타우가 오른쪽에서 받아낸 뒤 재차 크로스했다. 오프사이드 라인 안쪽에서 대기하던 바디는 정확한 헤더로 골망을 흔들었다. 토트넘 상대로 기록한 바디의 9번째 골이자 개막전에서 기록한 8번째 골이다. 후반 34분 토트넘이 4명을 바꿔줬다. 사르, 존슨, 매디슨, 벤탄쿠르 대신 아치 그레이, 루카스 베리발, 티모 베르너, 데얀 쿨루셉스키가 투입됐다. 레스터 역시 부오나노테, 바디를 빼고 마비디디, 수마레를 투입했다. 후반 38분 솔란케, 쿨루셉스키가 유기적인 패스 플레이로 수비를 공략해냈지만 마지막 슈팅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기회가 무산됐다. 후반 추가 시간 레스터가 아쉬움을 삼켰다. 왼쪽 측면에서 베리발의 공을 뺏어낸 마비디디가 그대로 크로스를 올렸고 이를 은디디가 헤더로 연결했다. 비카리오가 가까스로 쳐냈다. 이후 토트넘은 손흥민과 포로를 벤치로 불러들이고 히샬리송, 제드 스펜스를 투입했다. 토트넘은 막판 적극적으로 득점을 노렸지만 좀처럼 레스터의 수비를 공략하지 못했다. 추가 시간 9분 베리발이 올린 프리킥을 히샬리송이 헤더로 연결했지만 공을 골문을 벗어났다. 경기는 1대1 무승부로 막을 내렸다. 이 경기 팬들의 큰 기대를 안고 영입된 스트라이커 솔랑케가 선발로 출전해 손흥민과 호흡을 맞췄다. 솔랑케는 슈팅 3회, 주효 슈팅 3회와 패스 성공률 79%, 기회 창출 1회, 상대 박스 내 터치 8회, 드리블 성공 100%를 기록하며 팀에 빠르게 적응한 듯한 모습을 보였다.
경기 종료 후 영국 런던의 지역지 풋볼 런던은 토트넘 선수들의 평점을 공개했다. 솔랑케는 무난한 6점을 받아들었다. 매체는 초반 몇 번 헤더로 기회를 만들었지만 골키퍼 선방에 모두 막혔다. 사르의 패스를 받아 또 한 번 슈팅 찬스를 잡았지만 이 기회도 헤르만센에게 막혔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좋은 움직임, 좋은 압박 플레이를 펼쳤다. 3주 만에 치른 경기다. 곧 날카로움을 되찾을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3. HER 위고 최악의 배신자. 첼시 유니폼 입는다. 주앙 펠릭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를 떠나 첼시에 합류할 예정이다. 유럽 이적 시장 소식에 능통한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는 20일 한국 시간 펠릭스가 첼시도 돌아간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그의 에이전트인 호르헤 멘데스가 계약했다라고 전했다. 펠릭스는 포르투갈 출신 공격수다. 그는 벤피카에서 성장하며 엄청난 재능을 가진 선수로 평가받았다. 지난 2019년엔 최고의 유망주를 꼽는 골든보이에 선정되기도 했다. 여러 빅클럽이 그에게 관심을 가졌다. 영입 전의 승자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였다. 당시 이적료로 무려 1억 2,700만 파운드, 약 2,199억 원을 투자했다. 이는 구단 역사상 최고 이적료였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기대감이 드러나는 엄청난 거금이었다. 기대와 달리 펠릭스의 성장세가 더뎠다. 팀 전술에 제대로 녹아들지 못하며 부진했다. 태도에도 문제가 있었다. 그는 지난 시즌을 앞두고 공개적으로 바르셀로나에 합류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디에고 시메오네 감독은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 그 어떤 선수도 구단보다 위대할 수는 없다라며 분노했다. 펠릭스는 발언 이후 프리시즌 경기에 투입되지 못했다. 이적 말고는 뚜렷한 방법이 없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는 최근 수년간 겪고 있는 재정 문제로 인해 펠릭스를 영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한 발 물러난 건 펠릭스였다. 그는 비교적 적은 연봉인 40만 유로, 약 6억 원의 바르셀로나와 임대 계약을 맺었다. 펠릭스는 바르셀로나 소속으로 44경기 10골 6도움을 기록했다. 다만 경기력에 기복이 있었다. 그는 바르셀로나 잔류를 원했다. 그는 나는 바르셀로나를 사랑한다. 계속 머물고 싶다. 나는 임대 중이다. 나에게 달려있지 않다라고 발언했다. 이어서 나는 항상 바르셀로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왔다. 이곳에 오기 위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했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어릴 적 꿈 중 하나를 이뤘기 때문이다 라고 밝혔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대한 존중이 부족했다. 바르셀로나는 펠릭스 완전 영입 대신 다니 올모를 영입하며 공격진을 보강했다. 이적 시장이 끝나기 전에 니코 윌리엄스를 추가로 영입할 가능성도 있다. 펠릭스에게 투자할 돈은 없다. 펠릭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복고했지만 팬심이 최악이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헤타페와 프리시즌 친선 경기를 치렀는데 이때 팬들이 펠릭스를 향해 저 포르투갈 놈은 XXX의 아들이다라며 비난했다. 결국 펠릭스는 바르셀로나가 아닌 첼시에 합류할 전망이다. 로마노 기자는 펠릭스가 첼시도 돌아간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 그의 에이전트인 호르헤 멘데스가 계약했다. 메디컬 테스트가 예약됐다. 2030년 6월까지 계약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